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먼저 종부세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는 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문제는 뭐 작년 같으면 29회 시험은 종부세만의 문제 한 문제하고 하나는 재산세하고 묶어서 나왔는데, 섞어서 나왔는데 정답이 재산세에 있었기 때문에 한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1.5문제가 출제됐죠, 종부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이게 이제 시험에 또 한 4년 정도 계속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떤 게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의무자도가 되느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종부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올해 이제 개정 내용이 많은데요. 자, 과세 표준과 세율,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 원칙인데 신고 납부도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들. 또 종부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또 항상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묶어서 나왔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종부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제가 특정 테마에 별 표시 안 해드린 이유는 주로 이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254페이지 보시면요. 제1절 의 및 용어 정의에서 의입니다. 정의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항상 종부세도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목적이 종부세법 1조에 나오는데 줄긋고 외울 건 아니고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부세 도입한 취지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예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따가 다른 걸 이해하려면 종부세 도입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다.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3번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보유하고요. 또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경기도 광명시에 만약에 B 부동산을 보유해요. 그럼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 현재 우리 세법 체계에서는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광명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해요. 그런 다음에 합쳐봐요. 그랬더니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부과되냐면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나오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이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세액을 빼요. 그래서 자,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뭐하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했으면 됐지 왜 또 종부세라는 세금 만들어서 부과하느냐, 이중과세 위헌이다 그랬는데 합헌이죠. 여러분들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종부세는 국내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두 개 주요 세액은 인세 합산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개인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밑줄입니다. 개인별 합산하고 부부도 따로따로요. 자,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부부도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로. 또 법인은 법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4번 재산세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6월 1일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6번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7번에 납자가 빠졌네요. 납자가 납부기한 네, 납부기한 네, 납자가 빠졌어요. 오타로 납부기한 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쭉 밑줍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렇잖아요.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하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 근데 255페이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밑줄 쫙이고요. 자, 이거 알고 있는지 작년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정답 지문으로 물어봤었는데요.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정부 부가가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산금이. 자, 근데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 강의에 일단 늦게 오신 분들은 첫 강의부터 이렇게 쭉 들으면서 따라와야지 나중에 지금도 이제 계속 갈 때 적응할 수 있고 또 다음 순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법은 1월 달 지금 기초교육 과정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1월 달부터라도 그 첫 강의부터 쭉 듣고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도 적용할 수 있지 만약에 그거 앞부분 안 듣고 그냥 지금 들으려고 하면 계속 모르는 말들이 나와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월 달 첫 강의부터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요. 자,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다만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납세의무자 보고서 이런 하고서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랬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고기한 내 적게 신고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지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시면 255페이지요. 동그라미 8번입니다. 종부세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분할납부는 허용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기한이 올해 개정이 됐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보고요. 동그라미 9번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하는 것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그림을 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란 말이 빠져 있네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다음에 세무서란 말이 빠져 있잖아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법에 일거되어 있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자에게 납세의무자에게 원칙 부과가세합니다. 근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보유과세고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은. 그리고 법인은 법인별 과세입니다.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모자법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따로 법인별 합산입니다.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인세니까 역시 합산과세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주택 가격을. 또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종부세도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 거고요. 256페이지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이제 세대에 관한 얘기는 양도소득세에서 세대에 관한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종부세 좀 공부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 세대에 관한 요 깊은 내용 좀 있어요. 배울 게 있는데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8번 공시가격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지금은 나중에 정오표에 다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거는 고치고 257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한 4년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21회부터 26회까지 한 4년 계속 나왔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이쪽에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보시면 다른 곳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곳은 보면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요즘이요. 어떤 학원은 있잖아요. 수강생분들이 1월 달이나 지금이나요. 조금 빠졌지 거의 뭐 이렇게 크게 수강생의 변동이 없는 곳이 있었고요. 어떤 곳은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제 예측대로 2월 달 설명절 들었으면서 있죠. 파장 분위기로 가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석들을 엄청 많이 해요. 뭐 그래서 무슨 졸업식 있다, 뭐 한다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 진정한 이제 또 제야에서 또 숨은 고수들이 또 3월 달에 오고 또 빠졌던 분들도 새로 오고 또 신규생도 아주 처음 오신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3월 달 되면 또 첫 주, 두 번째 주는 또 열기가 막 넘칩니다. 그랬다가 또 그래요. 또 4월 달 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매년 어느 곳이나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떤 곳은 거의 변동이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강의하는 곳 중에 어떤 곳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 수강생들이 거기는 벌써 제가 딱 느낌이 딱 오기에 그곳은 느낌이 좋아요. 거기는 그냥 올해 보면은 합격자가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다른 어떤 곳은 또 거기하고 비교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파장 분위기. 여기는 근데 굉장히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여기 할 때 저기 느낌을 보면 강의하면서 진짜 합격할 사람들이 막 많이 보여요, 진짜 벌써.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가면 합격할 사람들 그냥 그래서 좀 더 잘 알려줘야지 빨리 합격시키려면 막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열기가 좋은 곳이 있고 어떤 곳에 가면 그냥 벌써 뭐 파장 분위기로 가는 곳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리를 지키면서 변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수업을 빠졌는데 어제도 빠진 곳에서 어떤 수강생 복습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냐고 했더니 제가 지난번 설 명절 전에 그때 빠져가지고요. 그럼 보세요. 그때 빠졌는데 그걸 인강으로 보충도 안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보충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와서 또 앉아 있으니까 그 구멍이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어제 강의한 수업에 또 드문드문 또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본방사수하고 불가피하게 빠지면 반드시 인강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올해 광명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떨어지면 어쩌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광명에서는 진짜 다 합격해야 되고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지만 좀 더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제 여러분들 제가 격려하고 계속 이제 저기 해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꼭 올해는 하여튼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내년은 없어요. 내년은 생각하지 말고 올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착같이 점수 모의고사 보다 보면 안 나오고 그냥 이게 뭐냐 막 한숨이 쉬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9, 10월 달 막판 2달을 보고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면 돼요. 밀어붙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모의고사 안 나오고 막 점수 안 나오고
나왔었는데 합격하고, 모의고사 잘 나오다가 어떤 사람은 잘 나왔었는데 그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르는 문제 딱, 모의고사 잘 나오는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오히려 실전에서 모르는 문제 같은 거 탁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식은땀이 딱 나면서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까매져요.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아는 것도 막 그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못 보고 이래가지고 어이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잘 나오다가. 근데 오히려 그 안 나오는 사람이자 모의고사 안 나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일단 빨빨 제끼고,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막 해서 제끼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하급 난이도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골라서 맞춰야지, 이런 마음 갖고서 집중해서 보니까 오히려 점수 안 나왔던 사람들이 막판에 쫙 뭐 몰아쳐가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합격하고, 오히려 잘 나왔던 사람들이 참 모르는 문제 나오면 내가 이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당황해가지고 멘붕 와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멘붕 온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제가 예전에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게 딱 모르는 게 딱 예상하지 않은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식은땀이 딱 나면서 진짜 깜깜해져요. 이렇게 깜깜해요. 지문 같은 걸 읽어도 2번 읽고 3번 읽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건공 중에 또 지문이 막 그래가지고 핵심이 안 들어오고 눈에 막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탈이 강해야 되고 항상 사람이에요.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여기 보시면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돼요. 주택과 토지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국의 부동산 학개론 교수 중에 욕 안 먹는 교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수회, 제가 이제 뭐 회장이고 그래서 여러 곳에 회사들, 대한민국에 진짜 그 유수한 회사들 다 속해 있는 교수들 다 속해 있어요. 유수한 회사들 다 속해 있는 교수들, 제가 교수회장인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 학개론 교수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제가 강의 역사상 강의하면서 학개론 교수가 욕 안 먹는 교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학개론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경제 신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잖아요. 경제 기사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학창 시절에 수학 그러면 그냥 수학 그냥 중학교 수학도 모르고, 저 중학 수학도 그냥 깜깜하고 그냥 하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수학하면 난 중학교 때부터 그냥 머리가 수포자였고 막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 경제 원론, 그 원래 대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원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부동산 학개론이 감정 평가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나머지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경제 원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안 배우고, 또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문과 이런 거 전혀 안 배우고, 경제 원론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대학 1학년 교양 경제 원론을, 아니면 그 일부 내용은 또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나 뭐 이런 애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이 배운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거하고는 접해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오신 분들이 그걸 배우려고 하니, 이게 어떤 분은 보면은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해가 쉽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수영 공부서만 봐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는 교수님들이. 제가 가끔 하다 보면은, 저는 강의 역사상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까 저한테 욕 직사게 먹은 사람은 4년 했는데 그 엉뚱한 그런 식으로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때 또 떨어질까봐 내가 그냥 막 나한테 욕 먹었지. 저는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화를 내요? 우리 생계를 위해서 다 도움이 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뭐 세법 같은 거 그렇고. 근데 이제 학개론 같은 거는 진짜 강의하면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화딱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갖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이해해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수강생분들은 또 이게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습해갖고 와가지고 더 듣고 예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보충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따라오려고 노력하는데, 성인인 공인중개사분들은요 참 비겁해요. 보면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는 않고 꼭 우리한테 원망의 화살을 보내요. 강의를 못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딴 데 어디 구원의 길이 있냐 해가지고 딴 사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여기 바탕이 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귀에 들어와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나 하지만, 그 사람도요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 교수도 결국 나랑 같이 강의하는 곳에서 또 엄청 욕먹어요 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욕하고 있거든요. 이까지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극복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듣고 인간 저 수업 들었는데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듣다 보고 그래서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 민법 같은 거 들었지만 한 번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그거 굳이 막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두 바퀴 돌면다 보면 처음에 내가 고민했던 그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까지 걸 갖고 왜 고민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극복하는 방법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또 듣고 한 번씩 더 듣고 인간.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기울여야지.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듣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한 번도 안 했고 수학도 안 되지, 기초적인 수학도 안 되지, 경제적인 거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한 번 듣고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한두 번 듣고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법도 어떤 수강생분은 제 카페 같은 데 그렇고 한번 글을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다른 타사에서 보면은 어떤 수강생 교수님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첫 강의에 어떤 분 첫 강의 때 항상 여러분 알지만 제가 무슨 어려운 세법 얘기하는 강의예요? 아니 용어 설명하고 그러는데도 어떤 수강생분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어렵대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진짜 지금 그죠? 속이 터지려고 옛날에는 속이 터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 분들도 다 어차피 알게 될 거고 어차피 저희 생계를 위해서 그냥 겨우 하나를 좀 알았고 겨우 하나 알고 이렇게 할 분들이니까.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공부는 막판이에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봅니다. 서설이 기르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 왜냐면 좀 내가 오늘 왜 얘기하면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러고 그러길래 하여튼 좀 버텨내셔서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고 한 번 더 듣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다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나가고 합격합니다. 자, 주택 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 주택을 보면요. 이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 주택에는 별장 있잖아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왜냐면요. 아까 재산세에서 별장, 고울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과세했어요? 세율로? 4%. 이미 고율로 재산세에서 과세했는데 재산세보다 아까 이원적 과세하면서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가 또 과세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고급 주택은 포함해요. 고급주택은 요거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아까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0.1에서 0.4,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재산세에서 크게 세 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럴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등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요. 보세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 007-4 비례세율에서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예요. 이런 애들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 유혹제, 투기혹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네들 과다보 유혹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토지 이용 모습이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이요. 얘네들 과다보 유혹제하면 돼요, 안 돼요? 공장 대규모로 어떤 기업에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만 지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제외합니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 제외하고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들은 재산세에서 아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몇 프로요?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3, 4월 달에 부터 5, 6월까지 거쳐서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것을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토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따 맛보기 보겠지만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유형 구분해가지고 얘는 이 토지는 별도 그럼 종부세가 되고 얘 분리대상 토지야 종부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부세 대상 아닌 거예요. 자, 먼저요. 종부세 대상이요. 종부세 대상 토지주택인데 아닌 것들 봅니다. 먼저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그래서 건축물 상가용이든 이게 상가용이든 그 다음에 공장용이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이든 하여튼 웃다튼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별장 아니라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장 아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얘네들도 자 분리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합산 배제 주택, 합산 배제 대상 주택,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니까 결국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임대주택이야. 등이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것은요, 여러분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되는 게 좋지 과다 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이런 주택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재산 중에서 주택과 미주입니다.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종부세 대상 아니라는 걸. 주택이요.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다만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밑줄이고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유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별장 제외고요. 그 다음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나오는데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인데 1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자 민간임대주택 밑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밑줄 또는 법령이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결론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의 밑줄입니다.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면 사원용 주택도 역시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시킵니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과다 보유 억제하면 안 되죠. 또 3번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서 소유하는 거니까 자 투기 목적 없잖아요. 가정 어린이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이요. 이것도 과다 보유 억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요. 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보충 내용을 보면요. 작년 9.13 대책 나왔을 때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이요.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과세 이렇게 되는데요. 1번 봅니다. 종전에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었는데 임대주택으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근데 개정 내용 봅니다. 밑줄이요. 자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요.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해서 자 합산시켜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세대가 1주택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이걸 임대주택으로 자 등록할 때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요. 이거 종부세 이제 과세한다, 합산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종부세 합산에. 그 다음에 3번 적용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해서요.
입주권 같은 거 포함해서 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합산 배제하므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만 적용됩니다.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합산에 포함시킨다. 자, 4번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 합산 배제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거 종부세 합산에 포함시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충의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가 쫙 나와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여기에 1월 달에 개정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종업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개정 내용도 쭉 있고 그래요. 258, 259, 260 쭉. 그래서 개정 내용도 1월 달 개정 내용도 제가 반영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요. 이번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1월 달에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요건이 추가된 게 뭐냐면 연간 임대료요 상승률을 5% 이상 그 임대료 상승을 5% 이상 못하게 하는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못 넘게 하고 있어요. 못 넘어야지 넘지 않아야지 이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기존의 주택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 그런 개정 내용들 종업표에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우리가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이런 요건들이요.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자, 이 조그만 것이 쫙 나와 있는 것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갑니다. 나머지 중에 또 262, 263 자, 이런 것들 쫙 넘어갑니다. 2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5페이지 자, 토지를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며 그래서 종합의 동그라미요. 분리 대상 토지는 밑줄입니다. 저율의 분리 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 대상 토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표에 별표시 하시고 자 알아두셔야죠. 종부세 대상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택 포함 밑줄이요. 고급택 포함해서 자,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별장만 제외고 주택에서. 토지 종합과 별도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하여튼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자, 건축물 아니라는 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그잖아요. 재산세에서. 상가 부속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고불확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아닙니다. 고불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예요? 고율 분리니까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걸 그림으로 하면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상가가 있어요. 상가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건축물은 대상이 돼요? 아닙니다. 무조건 건축물.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별도 합산이니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볼게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어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건축물 무조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이 돼야 한대요. 금방 봤잖아요. 고불확장용 토지면 사치성 재산 토지잖아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율 분리.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상이 별장이요. 아니죠, 여러분들. 별장 제외되고.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배워요. 재산세에서 나오는 건데 이 농지는 재산세에서 저율분리 대상 토지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용을 구분해 가지고 얘가 저율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3번, 4번은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잖아요. 이것은 재산세에서 나오는 건데 토지용 구분했을 때 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봐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감 잡으셨죠? 종부세 문제에서 토지는 이렇게 재산세에서 나중에 배우는 토지용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넘어가시니까 종부세 납세무자가 나옵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을 현재 사실상 보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요.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과세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밑줄입니다. 주택 공시가 합산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6억 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세무가 없어요. 6억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분.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는 바로 비슷한 구조로 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고 자, 그 줄 끝에 공시 합한 금액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밑줄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아요. 5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2번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고 공시 합한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아무래도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커요.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인데요. 종부세 역시 과세표준 세율 중요하고요. 자, 먼저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기초공제하고 또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60, 60%부터 100%까지 범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재산세도 아까 시값 내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했잖아요. 토지건축물 70, 주택은 몇 프로? 60% 재산세. 근데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이 현재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얘는 85%입니다. 현재 85%. 자,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는 85%인데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 90%,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는 100%까지 이제 계속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5% 곱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점 하라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결론. 지금 우리가 길게 읽은 얘기가 여기 바탕색 박스에 딱 들어있어요. 여기에 별 표시합니다. 기억, 니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요것만 잘 기억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6억 원. 왜 6억 빼느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잖아요.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5% 곱한 금액.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야. 단독 소유해야 돼요. 단독명의. 공동 소유는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예요. 과세표준은요.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공제 제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3억을 더 빼줘요. 그리고 또 여기서 6억을 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9억 원.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과세지 않습니다. 9억 공제하니까.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네. 절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 주택분 과세표준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그 식에 대한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원이 있어요.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은 없고요. 설명의 편의상.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은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예? 을은 납세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개인별 합산해 보니까 을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주택분. 납세무 없습니다.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럴 때 종부세 계산해 봅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얼마요? 6억 공제합니다. 여러분. 1세대 2주택이니까 단독소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기초공제 3억이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5% 곱합니다. 그러니까 4억이니까 4, 8, 32, 5, 4, 20. 자, 3억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자, 3억 4천만 원. 과세표준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는 거 쭉 해고 쉬는 시간 되는데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다른 곳에서 예전에요.
저를 부르더니요. 잠깐만요. 그 아까 그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아니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3억 4천만 원씩 1년에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3억 4천만 원씩 세금을 내면은 1년에 그러면 이 사람 그냥 몇 년 안에 그냥 알거지 되는 거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 적용해서 종부세 계산합니다. 3억 4천 과세 표준. 또 뭡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하고요.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네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랬을 때요. 자,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공시가 6억 초과했으니까. 자,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3억 기초공제하고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얼마를 공제해요? 6억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시험 같으면 바로 그냥 9억 공제하면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5%예요. 그래서 저 10억에서 9억 빼니까 1억이고 85%니까 8,50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번엔 그러면은요. 자,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고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고 1세대 1주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일단 고려하지 않고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고 자, 그다음에 그럴 때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분은 균등하고요. 공시가격이 이게요.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그랬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자, 지분이 균등하니까 개인별 과세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6억 초과해야 되잖아요. 갑도 을도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9억 원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단독 소유. 근데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면 얼마까지요? 12억까지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공동 소유가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4억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4억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공시가격 14억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균등하고 1세대 1주택이요. 자, 그럼 얼마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7억씩 지분 균등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개인별 과세니까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을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요. 7억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기초공제 안 해줘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해야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8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실제로 공시가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실제로 얼마까지?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됐고요.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하는지 말씀드렸고 267페이지 1세대 1주택자요. 기업번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을 해줬잖아요. 지금 과세기준일 연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는데 자세한 얘기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한 주택수나 이런 것들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양가로 2번 토지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 표준은요. 길게 되어 있는 거 결국은 바탕색 박스 이 내용이 결론이에요. 자, 바탕색 박스를 보시면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 표준은 공시가합항에서 얼마 공제예요? 5억 공제합니다. 왜냐면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 85% 곱한 금액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과세 표준 결론 똑같아요. 바탕스 박스를 보시면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넘어갑니다. 268페이지 있잖아요. 268페이지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관해서 여러분 정오편 하나 드렸고요. 그 정오표를 여러분들이 이 정오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오표를 보셔야 되는데 정오표를 거기다가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좀 그렇게 거기다 오려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종부세 세율에 관한 건데 정오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냐. 자, 정오표. 그 정오표 여러분이 그 4페이지를 좀 보세요. 정오표 4페이지를 좀 보세요.
종합표 4페이지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요. 세율을 봅니다. 자, 뭐 이번 순환에는 세율을 자세히 안 볼 건데 한번 대충 보세요. 종부세 세율을 자, 4페이지 보면 우리 그 268페이지 자, 세율표 자,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번이요.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와 같은 2주택 일반적으로 주택 두 채 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3억 원 이하는 요게 1천분의 5, 0.5%부터요. 94억 초과했을 때 1천분의 27, 즉 2.7%까지 0.5에서 2.7%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단계로 되어 있냐면 과표가 6단계로요. 이거 달달로 외우는 게 아니다. 그냥 2주택 이하일 때는 나중에는 이제 좀 0.5%부터 2.7%까지 이렇게 6단계, 6단계 초과 누수율이 적용되고요. 5페이지 정오표 5페이지를 보시니까 정오표 5페이지를 보시니까요. 니은번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세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과 3주택 이상자, 3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세율이요. 3억 원이야 1천분의 6, 0.6%부터 94억 초과했을 때 자, 1천분의 32, 3.2%까지요. 그래서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 누수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게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일 때 종부세 대상이 되면요.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268페이지 그 내용을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정오표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붙여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 내용까지 해가지고 요까지 부분은 참고 내용까지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 놓으시고요.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 기억번 이중과세 공제 봅니다. A번 밑줄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밑줄짜기. 아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뺐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재산세를 공제할 때 보세요. B번, 동아리 B번. 위 A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가감 50% 범위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하잖아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가감 조정된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재산세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할 때, 요 재산세를 공제할 때 요거 공제할 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재산세 가감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여기서 요 종부세에서 재산세 요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중과세, 액세가세 같은 거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넘어가고. 269페이지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입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때,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기업과 니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 비출입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연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비출이요. 자, 연령별 공제라는 것과 보유연별 공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 강남의 어떤 사람이 오늘은 저 종부세는 다 마치고 갈 건데 복습은 대신 생략하고 진도는 다 보고 갈 거예요. 종부세까지. 절 보세요. 절 보시면 우리가 강남에 어떤 사람이 주택 하나를 샀어요. 1세대 주택을. 그래서 투기 목적도 없고 실거주 목적 주택 하나 사가지고 수량상 갖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됐어요.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돼서 매년 종부세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자, 1세대 몇 주택자만요? 1주택자만.
연령별 공제, 보유한별 공제, 중복공제용되고 법령에는 중복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70% 한도 내에서 중복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중복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권 연령별 세액공제 봅니다. 밑줄인데 과세기준 연제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공제 밑줄입니다. 자, 만 몇 세 이상부터 연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만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액의 10%예요. 65세 이상 70세 미만. 자, 69세까지는 20%예요. 70세 이상부터 몇 프로? 30%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유기간별로도 세액 공제해 주는데 1세대 주택자로서 밑줄입니다.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연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이요. 3년 아닙니다.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아요.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산출세액의 20%예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거기 표가 지금 개정이 됐어요. 나중에 정오표에 다 들어있지만 여러분 저를 봅니다. 정오표에 다 들어있지만요. 거기 10년 이상 돼 있잖아요. 10년 이상만 돼 있는데 이 10년 이상에다가 여러분이 10년 이상에다가 이거 좀 줄까요? 10년 이상에다가 옆에다가 15년 미만 이게 추가됐어요. 지금 15년 미만 그러니까 14년까지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만 돼 있잖아요. 옆에다가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미만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산출세액의 40% 공제예요. 그리고 한 칸을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15년 이상 요게 추가가 됐어요. 올해 15년 이상 요 한 칸을 더 만들어요. 15년 이상 만듭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만들어 놓고 15년 이상을 만들어 놓고 자 100분의 50이요. 지금 50%, 100분의 50% 공제하는 이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이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자 몇 프로요?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요? 50% 공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 개정 내용은 제가 다 직접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세부담 상한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269페이지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액이요. 그러니까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합계액 이걸 총세액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전년도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넘어갑니다.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근데 여기 주택분은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무조건 150%였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정오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정오표 5페이지 봅니다. 정오표 5페이지 보시면 정오표 5페이지에 그 두 번째 건데 269페이지 그 아래 표 내용 다음과 수정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건 아까 수정했고 참 270페이지로 돼 있죠? 270페이지 상 2행의 아래 표 다음 추가 그래서 270페이지로 돼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예정이 됐냐면 작년에는 무조건 주택분 공시가 관계없이 150%였었다가 올해요. 자, 주택 수 등에 따라 나눠줍니다. 자, 세부담 상한이. 그래서 2주택 이하를 소유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2주택 이하 소유자면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세 몇 프로 못 넘게 150%예요. 이건 똑같아요. 종전하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늘어났어요. 100분의 얼마? 200%를 상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몇 프로요? 300%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거기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270페이지 거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수정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 세부담 상한선, 그 다음에 아까 그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자, 이런 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일 때 15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쉽네.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여기 쉽네 그래도. 그죠? 예. 원칙은 150%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여기 쉽잖아요. 그리고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액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요. 이것도 사실은 기억본 보면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1%부터 40억 초과하면 3%까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세율은 1%부터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처음과 끝만 알면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1%부터 3%까지 과표가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나중에 더 정교하게 배웁니다. 이중과세 세액 공제 니은번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재산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 뺀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B번은 자 가감 조정된 재산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있을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 세부담 상한선 자, 토지분은 무조건 똑같아요. 거기 5번째 줄인가요? 동그라미 뒤에 보면 세부담 상한선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종부세 주택분 2주택 이하도 150%였잖아요. 일반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나 주택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150%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300%, 주택분만 개정이 된 거고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래서 무조건 몇 프로요? 150%못 넘게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도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안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개정이 안 돼가지고 0.5%부터 0.7%까지 이제 3단계 초과 세율인데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이중과세 공제 똑같은 얘기예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뺀다는 얘기 똑같고요. 세부담 상한선도 똑같습니다. 5번째 줄인가요? 별도든 종합이든 세부담 상한선 토지분은 100분의 얼마? 150. 150%를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과 올해 당연도 재산세액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 얼마? 150%. 숫자만 잘 기억합니다. 추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과세 구분 및 세액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의 동그라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고요.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럼 각각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내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왜 나만 노려보고 있어? 예? 자, 눈에 너무 힘 빼고 너무 눈에 힘을 딱 주고서 맨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은 이러면 틀려요. 건축물은 종부세가 아닌데 슬쩍 집어넣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슬쩍 집어넣어요. 분리상토지는 종부세가 아닌데요. 그래서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과세대상별 종부세 그 과세 방법 있잖아요. 그 세율은 또 수정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세율은 여러분들이 거기 세율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율 2주택 이하는 세율을 어떻게 수정하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2주택 이하는 어떻게 조정하냐면 0.5%부터 2.5%라고 되어 있는데 2.7%로요. 0.5에서 2.7%로 수정합니다. 0.5에서 2주택 이상은 거기 여러분 272페이지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표에서 세율 부분을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러면 세율은요 여러분이 세율은 거기 세율 부분에서 2주택 이하 돼 있잖아요. 2주택 이하는 여러분들이 0.5%부터 몇 프로요? 2.7%까지 0.5%부터 2.7%까지 여기 그 뒤에다가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과표요구한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수정합니다.
0.5에서 2.5로 돼 있는데 2.7%로 6단계 초과 도진세율 이렇게 추가합니다. 거기다가 적으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만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3주택 이상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뭘 추가하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자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그랬을 때 요거하고 같이요. 얘네들은 세율이 0.6%부터 몇 프로까지 돼 있습니까? 3.2%까지 돼 있죠? 그래서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도진세율이에요. 6단계 초과도진세율.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추가합니다. 그 표에서 3주택 이상만 돼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추가하고 이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세율도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도진세율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수정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73페이지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5년 이상 보유기한별 세액공제가 20%, 40%,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몇 프로요? 50%. 하나 더 추가합니다. 50%까지. 15년 이상 50%. 이게 추가됐잖아요. 50% 하나 더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이 150%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수정하느냐? 세부담 상한선 주택분은 아까 2주택 이하는 자 몇 프로요? 150%. 그 다음에 또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자 몇 프로요?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자 요거 몇 프로요? 300%. 자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2주택 이하 150%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거기다 여러분들이 추가합니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을 거기다가. 토지분은 다 그냥 별도든 종합이든 다 150%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주택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300% 세부담 상한선 적용된다. 전년도 총세액 상당히 올해 이렇게 못 넘게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다 수정했고 273페이지로 옵니다. 273페이지로 오니까요. 제5절 비과세입니다. 자, 재산세요.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요. 종부세가. 그래서 양가로 1번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그래서 법률 등의 준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자 밑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이를 준용한다. 밑줄자.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지 뭐 재산세 비과세고 종부세도 당연히 비과세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뭐 너무 부동산을 국가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종부세 부과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하여튼 비과세 감면 규정 준용 됐습니다. 274페이지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납세 절차인데요. 시간은 늦었지만 좀 이걸 볼게요. 맞아요. 자, 고개를 드시고요. 자, 고개를 드시고 시간은 늦었지만 한 번 더 목 운동합니다. 자, 어디까지 할 거냐고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276페이지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됐습니다. 힘내시고 제6절 납세 절차 봅니다. 종부세 납세 절차도 뭐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인데 과세기준일이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똑같이 언제라고요? 6월 1일입니다. 밑줄이고 상식이고 6월 1일이고. 납세지 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요.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밑줄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를 정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주로 개인일 때를 물어보는데 개인일 때는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일 때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기억번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을 땐 거소지고 밑줄 쫙이요. 거주자가 뭔지 모르는 분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그냥 일단 밑줄 그어놓으세요.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주소지 원칙. 이거 쫙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274페이지 납세 절차입니다.
부가징수 및 납부장수.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장이요. 종부세 납부할세액을 결정하여 쭉 밑줄입니다. 당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졌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 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아닙니다. 자,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러면 틀려요. 재산세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근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바꿀 수도 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몇 줄이고 275페이지 맨 꼭대기.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니은 번이야.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밑줄입니다.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 빡세도 있지만 재산세도 보통 징수할 때 아까 봤어요. 고지서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했습니다. 밑줄이고. 가산금에 관한 내용, 종부세 원칙 가산금 적용되잖아요. 정부 부가세할 때 똑같습니다. 3% 이런 거. 자, 고지서 기재된 납부기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똑같습니다.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선택적 신고납세 봅니다.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연도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미출입니다.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이 경우 또 미출입니다.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거기서 날라온 거 내가 휴통에 버렸으니까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출입니다. 박스 안에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장소는 뭐 읽어보는 거고요. 한국은행 최신과 세무서는 뭐 이런 거. 결정과 경정 이런 거 읽어보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고치는 게 경정이고요.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봅니다. 종부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할 수 없다는 거 밑줄이고, 물납 안 돼요. 밑줄이고.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세 밑줄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자, 재산세는 얼마? 500 초과. 자, 종부세는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겠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세기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납부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작년까지는 2개월이었다가 올해 몇 개월로요? 6개월로요. 그러면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기. 그러면 12월 15일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분납기한은 자, 다음 연도 언제요? 6월 15일까지 원로 하는 거니까 다음 15일까지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납기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분할납부 처리 기준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하느냐는 다음 순환은 배울 거지만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오타를. 납부할세액이 그 표를 보세요. 25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로 되는데 얼마로 고치냐면 5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로 고쳐요. 500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도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대로 되어 있는데 얼마 초과로 바꿔요? 500만 원 초과로 바꿉니다. 1천만 원을 얼마로? 500만 원으로 바꿔요. 그래서 500만 원, 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자, 고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그 처리 기준은 다음 순환을 배우고, 요 잘못된 것만 고쳐놓고 갑니다. 자, 그리고 276페이지 맨 아래 부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밑줄입니다. 납부세액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된다.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진이. 여기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어요.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종농이. 그래서 재산세는 부가세목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 부과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은 종농이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관해서 이제 세율에 관한 거 개정 내용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또 세부담 상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개정 내용, 또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에 대한 개정 내용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 내용들 잘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고쳐놓고 그 수정 내용들, 개정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길 꼭 당부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복습할 거니까 그때 또 개정 내용들 숙지를 잘 하고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고개를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